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의 숨겨진 진짜 찐 비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복잡한 숫자나 거대한 자본 이야기 너머에 숨겨진 아주 놀랍고 인간적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핏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모니터 수십 개 띄워놓고 하루 종일 복잡한 금융 차트 보면서 숫자 계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이게도 버핏은 하루 일과의 무려 80%를 그냥 앉아서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시끄러운 소음에서 뚝 떨어진 오마하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말이죠.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비즈니스의 본질과 철학을 파고드는 겁니다. 버핏이 직접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매일 이런 책을 500페이지씩 읽으세요. 지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마치 복리처럼 쌓이죠. 와, 복리. 우리가 보통 돈 굴릴 때나 쓰는 줄 알았던 그 복리 마법이 지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이분은 뼛속 깊이 믿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고 사색하면서 쌓아올린 지식이 결국 엄청난 눈덩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루 종일 재무제표 숫자만 계산하는 것도 아니면 대체 그 수많은 책과 페이지 속에서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그 무기가 도대체 뭘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파트, 버핏의 숨겨진 진짜 모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핏이 80년 넘게 시장에서 절대 안 망하고 계속 이길 수 있었던 전략, 사실 딱 세 가지 튼튼한 기둥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독점적인 힘을 가진 위대한 기업을 골라내는 경제적 해자. 둘째, 어떤 위기에서도 내 돈을 지켜주는 안전 마진. 그리고 셋째,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기나긴 과정을 끝까지 견디게 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 통제력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숫자가 아닌 인간의 심리. 제가 방금 멘탈 통제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버핏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이 정교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아주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유명한 미스터 마켓 비유 다들 아실 텐데요. 시장을 기분파 조울증 환자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고 우울할 땐 헐값에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버핏은 이 감정 기복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역이용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버핏이 그 방대한 역사책을 파고들면서 찾아낸 소름 돋는 패턴을 한번 볼까요? 1600년대 튤립 파동, 7000년대 남의 회사 거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겪은 코인이나 부동산 광풍까지. 겉보기엔 시대도 기술도 다 다르지만 사실 탐욕에 눈이 돌고 공포에 덜덜 떠는 인간의 뻔한 패턴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찰스 맥케이가 남긴 이 말이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 생각하고 때를 지어 미쳐버리며 제정신을 차릴 때는 오직 한 사람씩 천천히 돌아온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군중에 휩쓸리는 순간 그냥 본능만 남는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거. 대중의 광기 끝에는 항상 처참한 파국이 있다는 걸 워렌 버핏은 책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비즈니스의 본질은 사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시스템 자체보다 그걸 이끄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버핏이 비즈니스를 사람들의 집합체로 보는 이유죠. 혹시 세계 최고 부자인 버핏의 사무실 벽에 하버드 졸업장 대신 달랑 100달러짜리 수료증 하나 걸려있는 거 아시나요? 20살 무렵에 남들 앞에 서면 너무 떨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던 버핏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코스 듣고 받은 건데요. 그는 이걸 자기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람 마음 얻는 법이랑 경영진의 진짜 됨됨이를 꿰뚫어보는 법을 확실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기업을 살 때 보면 아주 재밌는 기준을 씁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의 라이벌들의 팀 방식인데요. 관료주의나 어려운 전문 용어 뒤에 쏙 숨어버리는 리더 말고 껄끄러운 반대 의견도 기꺼이 수용하고 불편한 진실을 당당하게 꺼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네 번째 파트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무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조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구조적 환경이 갖춰져야 이 사람들이 오래오래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꼼수를 꼬집을 때 자주 쓰는 뼈 때리는 농담이 있어요. 뉴욕 항구에 번쩍이는 호화 요트들이 다 은행가랑 브로커들 거라는 말을 듣고 한 여행객이 이렇게 묻죠. 그럼 고객들의 요트는 어디 있죠?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증권사들은 수수료로 배를 불리는데 정작 돈을 맡긴 고객 계좌는 텅텅 빈다는 현실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여기서 바로 존 보글이 말한 장기적인 투자의 문화와 월스트리트의 투기의 문화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기업 가치를 믿고 길게 가면서 수수료 아끼는 사람들과 유행 따라 단타 치면서 비싼 수수료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버핏이 나중에 자기 재산 90%를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아내한테 유언까지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결국 비용 쫙 빼고 길게 가는 진짜 투자가 무조건 승리한다는 걸 아니까요. 이걸 좀 더 크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부의 탄생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확고한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튼튼한 자본시장, 그리고 효율적인 교통통신망. 이 네 가지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 사회에서만 폭발적인 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탄탄한 인프라만 지켜진다면 자본주의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버핏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버핏의 해자 원칙이 나옵니다. 아무리 개인 한 명이 천재라고 해도 탄탄한 구조적 이점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천재 선장이 이끄는 다 썩어가는 낡은 배보다는 평범한 선장이 몰아도 끄떡없이 순항할 수 있는 진짜 튼튼한 배, 즉 구조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올라타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의 대상. 지금까지 역사, 심리, 경제를 쭉 돌아봤는데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소름 돋는 깨달음으로 이어져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딱 고정된 옛날 피처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죠. 우리는 책을 읽고 뭘 배우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무한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버핏이 매일 500페이지씩 책을 파고드는 진짜 이유도 독서와 학습을 통해 이 인간만의 엄청난 특권을 100% 누리면서 끝없이 자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 은행 잔고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운영체제를 매일매일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시간, 그 자체입니다. 시간은 곧 여러분의 생명 자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소중한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 가슴 뛰는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